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희가 급발진 관련 영상 정말 수없이 보내드렸죠. 한 10번도 넘는 것 같아. 그죠? 정말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때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악플도 어마어마하게 담기고 야 너네 뭐 현대차에 뭐 어쩌고저쩌고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긴 했죠. 사실 처음에는 덮어놓고 잘 모르니까 욕했던 것 같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라이트는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이건 기계장치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네, 그리고 테일램프가 들어오는 거 이거는 뭐 급발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테일램프는 그냥 스위치니까 이건 뭐 오류 가능성이 없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해주시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가속 페달을 끊임없이 밟으면서 사고를 냈던 택시 운전사,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많이 상황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차가 그렇게 쭉 가속하는데 계속 가속 페달 밟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당연히 잘못 밟았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옮겨 밟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페달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사고 난 후까지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죠. 그렇게 되면서 다들 납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도 전에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왜냐면 여론 문매를 맞을까봐. 정말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급발진 스타들. 그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급발진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옹호해, 와 저 사람은 대기업하고 싸우는 투사네 라면서 여러 가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분들 상당히 계셨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사람들하고 다 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뒤집고 내가 아니 급발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주시면서 전보단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4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처음으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죠. 뭐 저희가 힘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는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광주에서도 이렇게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고도 있었다고 해요. 사상자가 또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운전자는 뭐라고 합니까? 차가 스스로 튀어나간 거다, 차가 이상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급발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기사도 급발진 주장이라고 쓰지 요거를 급발진이라고 쓰는 기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고 났다 하면 다 급발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급발진 주장이지만 브레이크 등 안 들어왔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아직도 급발진을 주장하시면 어떡해요? 70대 분들은 일단 급발진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제가 아니네요, 이거 제조사가 물어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우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 얘기하십니다. 야 그거 우길 필요 없어, 제발 그만 우겨라 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사실은 어쩌면 이분들은 우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가속하더라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가속 페달을 밟은 거지, 브레이크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밟는 겁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나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이렇게 세 곳이 급발진 방지 장치를 무료로 시범 장착을 하고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런 장치가 무상으로 장착되게 됐네요. 이게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착각해서 밟든 아니면 뭐 밟아놓고 우기든 만약에 가속 페달을 꼭 밟으면 차가 오히려 멈춘다고 하니까 드디어 급발진 의심 신고 0건으로 줄어들게 될 수 있을지, 이 제품은 또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 건지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이렇게 냈다고 해요. 이걸로 택시기사, 승객까지 무려 4명이 숨졌다. 심각하네요. 이 안타까운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 계속되죠. 시청역 사고 얘기도 나오고요. 이때도 큰 사고였죠. 역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인 사고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실지 모르겠네요.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브레이크 밟았다는데
있는데 어떻게 페달 오인이라고 주장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국가수도 그거 다 현대차 끈앞풀이 아니냐 뭐 얘기하시는데 이건 현대차는 아니었죠? 벤츠였죠? 왜 그걸 페달 오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냐? 운전하시고서 앰뷸런스 실려가셨잖아요. 그때 당시 신발을 수거했습니다. 근데 신발에 충돌 순간에 가속 페달이 그대로 찍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 물리적으로 증거가 있어. 뭐 페달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갑자기 찍혀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밟았다는 게 아니라 사고 나는 동안에 이걸 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로 쿵 했는데 쿵 하는 동안에 이 페달이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이 신발 바닥에 이 페달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 흔히 전문가 무시하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고 뭐고 그냥 내가 더 똑똑해 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근데 적어도 이런 사고에서는 국과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국과수가 단정적으로 이건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그거예요. 국과수 보통은 이럴 가능성이 높음 이 정도 얘기하지 이거는 확실히 이거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국과수에서 페달 오인 사고 맞다 라고 결론이 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 페달 오인 사고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령 운전자 사고 어느 정도냐? 1년에 37,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 다 포함하면 55,0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사망사고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자동차들이 많이 안전해지면서 차 안에 탄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차들 보면 차가 안전해지기도 했지만 강력해지기도 했습니다. 옛날엔 200마력 300마력이면 스포츠카였지만 요즘은 세단도 200마력 300마력 우습게 갑니다. 가속 페달을 요즘 세게 밟게 되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가속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급가속 방지 장치를 보급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장치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급한다는 급가속 방지 장치는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엔진 동력을 아예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가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장치예요. 그냥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당연히 가속 잘 되고요. 쭉 해서 가속되면 시속 100km 당연히 갑니다. 문제없이 가속이 계속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빡 밟으면 그러면 경고음이 빡 울리면서 운전자한테 명확하게 지금 밟은 건 가속 페달입니다 라고 인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자동차가 가속되지 않도록 엔진 동력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페달을 꾹 밟으면 오히려 멈춰선다는 얘기죠. 지금 영상에서 나오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더라도 더 이상 가속되지 않고 10km, 20km 정도로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가속 페달인 줄 알고 브레이크 밟는 건 괜찮아요. 근데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꾹 밟게 될 텐데 이게 있다면 적어도 그때 차가 가속되는 건 확실히 막아줄 수 있을 거다. 장착 비용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입니다. 물론 무료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장착비를 낸다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 나옵니다. 김준혁 차장의 말에 따르면요. 설치 비용이 40에서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설치하는 시간은 2-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정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그리고 경북 성주군까지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200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만 가지고서 21일부터 5월 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직접 가든가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면 무상 장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1차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7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잊지 않고 꼭 응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머지않아서 장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차에도 이거 좀 장착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무슨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서 오 드라이빙이 되게 좋네 차가 막 제로 100이 3초야 와 좋네 이러진 않으실 거니까 장착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범 장착 기간이라서 아직은 뭐 4-50만원 내가 낼게요 한다고 해도 장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봐도 비슷한 장비를 장착하는 방법을 잘 못 찾겠어요. 4-50만원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일 수 있어요. 내 차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 4-50만원 그렇게 큰 돈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실수할까봐 내 차에다 재갈을 불린다. 그런 장치에다 돈을 50만원? 그것도 노인분이? 아 이건 쉽지 않죠. 대형 사고 나면 제일 괴로운 건 당사자들이 제일 괴롭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괴로운 분들 계시잖아요. 보험사에서는 이런 장치 장착한 차다 라고 하면 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험사가 나서서 이런 거 좀 장착해라 이런 캠페인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상으로 장착해 드릴게요 라고 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 어디서 들어봤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비슷한 장치가 들어가게 됐죠. 장치 이름은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술 PMSA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지금 이 페달 5인 방지 장치는 저속 구간에서만 장착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만 작동돼요. 물론 이런 경우가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죠. 차를 이렇게 가속을 훅 하는 경우도 그것도 배제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훅 하고 싶었는데 차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발진 주장 사고들 보면 대부분이 정말 코앞에 있는 차에 꽉 들이받아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왜 이렇게 차가 가속돼? 라고 하면서 막 피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막 가면서 이렇게 피하다가 갖다 들이받아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뉴스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 바로 들이받는 사고는 정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페달오일은 정말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툭 하면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격해서 영상까지 찍은 게 있어요. 페달오일 사고에 코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 이거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이걸 막아주면 좋지만 사망사고라든지 대형 사고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것보다 지금 더 급선무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페달을 오인해서 쭉 발진해서 계속 가속하면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가속한 상태로 어딘가 들이받는 경우, 그걸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한다는 장치는 바로 그런 걸 막는 거예요. 앞이 뻥 뚫려 있어도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차를 멈춰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장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급가속 자체가 차단되니까 아무래도 이 장치가 좀 보급되고 나면 그럼 대형 사고는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장치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지난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일본에서 장착하고 있는 장치는 서포트카 해서 사포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JNCAP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더 안전한가를 놓고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 대부분이 이 서포트카 기능을 장착하고 있어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훅 밟았을 때 차가 멈춰 세우는 방식의 서포트카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못 가게 하는 장치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장착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여러 가지 있지만 지자체 중에 어떤 곳은 보조금으로 10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보험사 중에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사들도 있어요. 고령 운전자는 이 사포카를 넣어야지 보험료를 깎아준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 능력이 떨어졌을 때 아예 일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어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포트카 전용 운전면허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포트카가 계속되면서 일본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보다 20%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사고 피해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도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고, 어려움 이런 얘기만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급발진 방지 장치라는 걸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해주고 사고율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되고요. 사실 급발진 방지 장치 나랑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진 않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는 있어요. 노인 운전자는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전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올해부터 바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운전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텐데 이 4명 중에 1명이 일으키는 사고 내가 당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당연히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데 내가 대형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방지 장치는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문제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40~50만 원을 내 차가 잘 안 나가게 하는데 투자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 나서야 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 방지 장치 제일 급한 건 사실 보험사잖아요. 급발진입니다 하고 사고 나면 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보험사가 정말 많은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차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운영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급가속 방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손해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보험사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장치가 더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먼저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자동차 회사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급발진 타령, 너도 나도 문제 생기면 자동차 회사에다 이거 급발진 아닙니까? 너네가 차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소송 걸고, 게다가 인터넷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도 급발진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현대차 끈악뿌리냐 이렇게 분명히 이 댓글에 달릴걸, 분명히 급발진 주장 옹호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다 찌그러져 있고 사람이 뭐 크게 다쳤어요, 급발진이에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자동차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타격을 입겠죠.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장치 지금은 캐스퍼에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정말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회사 이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서 전 차종에 보급해 줘야죠. 안 된다면 옵션으로라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이거 장착할 때 4-50만원 든다고 하지만 제조사가 직접 장착하면 4-50만원 들지 않을걸요.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고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지금 페달오인 사고는 계속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조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도 그저 소비자들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차가 잘못 만들어져서 급발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차가 가속된다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인정. 그런 거 인정. 그런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두 발로 꾹 밟으면 차가 섭니다. 차를 잘못 만들었어도 브레이크 세게 밟아야죠. 두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너 급발진 인정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고 밟는 경우에 두 발로 밟으려고 하면 두 발이 거기 올라가질 않아요. 두 발로 브레이크 밟으면 결국에는 여기서 발을 떼야 되잖아.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달 오인을 했다는 걸 몸소 알게 됩니다. 급발진은 있다고 굳게 믿으신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페달 두 발로 꼭 밟으시면 차가 선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